약 일주일 뒤면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아직까지 청문회 증인 채택도 못하고 있는데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빠 보입니다. 역시나 허울 뿐인 청문회로 끝나게 될까요?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권현주 기자와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가 오늘 자원외교 국조특위 청문회 관련해서 협상에 나섰는데 역시나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군요. 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오전 증인 채택 협상에 나섰지만 공방만 벌이다 40여 분 만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여야는 앞서 오는 31일부터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비롯해 총 120여 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 산업부 장관을 지낸 정세균 민주연합 의원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를 포함해 50여 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예, 협상 결렬의 책임은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증인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가며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새누리당은 전 정권에 대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고 민주연합은 책임자에게 증언을 듣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기자회견 직접 보시겠습니다. 여당 간사인 저는 그 5분이 어떠한 문제 사업에 투자 결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 내지 소명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습니다만은 결국 정치 공세로 이명박 정부를 흠집내겠다는 의도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천문학적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책임 규명을 엄중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증언을 직접 듣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 공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야 간사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일 국조특위 전체 회의도 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여야 지도부 차원으로 협상이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남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투자 명목으로 지원받은 성공불 융자금 등 정부 지원금 일부가 비자금으로 빼돌려진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간의 선거 전략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당은 어떻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궐선거구 4곳 중 3곳이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따른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일 이념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번 선거를 잘못을 바로잡는 선거라고 규정했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오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전북 세력의 국회 진출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이를 정상화시키는 선거로, 즉 잘못을 바로잡는 선거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야당이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야권 연대를 통해 옛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입성하도록 도왔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념 공세를 거들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사드 도입과 관련한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의 진정한 주권국가라고 자부하게 부끄럽다는 발언을 비난하면서 도입 반대의 뜻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야당 측 전략은 뭡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찌감치 이번 선거를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민생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대표가 최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연장선입니다. 야당은 나빠지는 경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며 경제 심판론을 연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표가 정책의총에서 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4월 재보선의 의미를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을 지켜주고 두툼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국민들께 드려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정당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예, 한 가지 소식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논란 이후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이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에는 골프 접대와 관련해서 또 비판을 받고 있군요.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미국 출장 중 평일에 부인과 함께 한인 사업가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골프 접대 비난이 커지자 홍 지사 측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 지사 부부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비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지사 측은 또 함께 골프를 친 사업가 주모 씨가 결제를 했지만 홍 지사가 $400를 현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접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홍 지사가 주 씨에게 실제로 현금을 지급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석 논란에 이어서 골프 논란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야당 측은 역시나 맹비난을 하고 있겠죠? 네, 야당은 최근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 지사를 향해 어려운 형편의 국민과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돈이 없어 아이들 급식을 중단했다는 홍준표 지사가 피곤하다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해외에서 초호화 골프를 치고 다닌다니 기가 막힙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을 확정지은 다음 날인 20일 홍 지사가 호화 골프 잔치를 벌였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복무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